네, 앵커의 산책입니다. 방금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여기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의 예상을 깨지 않고 포함된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밸류업 지수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금융주가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매크로 환경을 보자면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비해서 좋은 환경이고 마지막으로 금리 급등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주라고 하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죠.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금리 하락에 대해서 영향은 증권주가 가장 많이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은행주가 가장 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조금 이 영향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행주와 증권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하락 사이클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양질의 대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오면서 연체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올라오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면 금융 건전성이 훼손이 됐었던 건데 이게 내려오게 된다면 금융 건전성 좋아질 수 있겠죠. 또 금리 인하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 회복이 된다면 관련해서 대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양질의 대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신 믹스 변화로 순이자 마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금리 상승은 저원가성 수신 비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돌아서게 된다면 또 반대의 영향이 생기면서 순이자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는 비은행 부분의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은행들의 유가증권 이익을 보시면 금리 하락 시기에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KB금융 기준이긴 한데요. 영업수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을 보시면 계속해서 비은행 부분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은행 부분의 실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은행주의 상승은 주주 환원책에 달려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보시면 주주 환원 계획 공시 일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나타낸 표인데요. 일단 계획이라든지 공시 일정이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주 환원 강화를 해서 시장 신뢰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은행주들 당연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권주는 단기의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변화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좀 의미 있게 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해외 주식 월간 거래 대금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수수료도 계속 늘고 있고 그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비중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18년에는 4%였다가 2024년 1분기에는 25%로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IB 업황도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부동산 PF 등 좀 불안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향후 PF 관련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녹아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 정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라든지 주주 환원책을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는 종목일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주 환원 강화 역량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선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SK증권에서는 은행과 또 증권, 손보, 생보 순으로 선호를 한다라면서 은행주에 대해서는 다각화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이 세 업종 중에서는 주주 환원책을 가장 가시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증권주에서는 뭐 IB라든지 트레이딩 중심의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아직 금투세라든지 부동산 PF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